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며 우리와 전쟁을 할 리가 없다고. 일본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국가입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1905년부터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일본이 독도 침탈을 위한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을 나열해보니 소름이 돋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과연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의 우방이 맞으며 가까운 미래에 독도에서 한국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반문해 봅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지방의회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매년 한국에게서 독도를 되찾자고 행사를 이어오는 중. 2006년 7월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본 함정을 파견. 한국, 일본이 도발 시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의 철수. 2010년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 2014년 중 고교 학습해설서에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 2015년 일본, 미일 안보 지침을 개정해 자위대 활동 범위를 미군과의 공조를 전제로 해외로 확대. 일본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무력 사용 가능. 2017년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한 학습 지도 요령 확정. 초중학교 학습해설서에는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201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2018년 12월 조난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 중이던 한국 해군의 일본 해상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 그 후 사격 레이더로 자신들을 조준했다는 거짓말로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 지역 분쟁화를 시도. 2019년 7월 일본 한국의 핵심 산업을 타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보복을 통한 한국과의 무역전쟁 개시. 2019년 8월 일본 중요한 전쟁으로 독도 탈취하자 라고 발언. 일본 방위 백서에서 한국을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연합에 이은 네 번째 군사동맹국으로 격하. 2019년 9월 21년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위해 아베 신조 본격적인 드라이브 시동.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의원 해산도 불사하겠다고 밝힘. 2019년 9월 일본 방위 백서 독도 충돌 시 일본 전투기 출격 가능성 시사. 한국, 일본의 군사력 순위 역전당함. 일본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를 42대 구입. 대규모 화력을 항공모함의 기동력을 통해 해외 전개 가능. 2020년 일본 방위 예산으로 5조 3천억 엔 책정. 6년 연속 사상 최대치 갱신. 2030년까지 일본산 스텔스 전투기 90대와 F-35 147대, F-15 100대를 운영하며 공군 전력을 강화. 거침없는 전쟁과는 국가로의 일본의 질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이 성공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일본은 점차 군사력을 확대해 나아갈 겁니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에 막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보유 중인 전력도 공격보다 방공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일본도 공격을 위한 다양한 무기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사정거리의 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한국과의 군사균형이 깨진다면 일본의 독도 침탈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첫 번째 타깃은 독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을 공식화한 것도 북한에 대한 견제도 당연하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력 확대에 따른 견제 역할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무수한 일본의 침략 징조가 있었지만 조선의 선조와 조정이 무시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 동안 왜군 30만 명의 조선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관계가 친밀했던 대마도 영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한다고 조선에 알려주었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이를 무시했었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사신이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고 이에 대비해 율곡이이도 10만 양병설을 조정했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끊임없는 독도 침탈, 과거서에 대한 부정, 일본의 우경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그리고 군사력 확대를 통한 군사대국으로의 질주. 이러한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나 조정 대신들처럼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처럼 머지않은 미래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힘없는 국가가 처하는 현실은 현재도 세계의 많은 분쟁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